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녹화하는 용정호투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뭐 fuck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FUCK로 쓰면은 또 노란 딱지 붙던가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재명 이야기할 때 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기쁜 소식인데 외교부가 상당히 뭐 열과 성을 당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제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거 아시죠? 전 세계 핵을 가진 5개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가 상임 이사국입니다. 얘들은 이제 자리 뭐 선거도 없고 영원히 이제 유엔이 존속 가능한 그대로 이제 상임 이사국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이제 10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15개국인데 이 10개국도 한꺼번에 임기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 이제 만료되는 비상임 이사국은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UAE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2024년에 임기가 끝나는 나라 5개는 일본, 에콰도르, 몰타, 모잠비크, 스위스 이렇습니다. 스위스 이제 영세 중립국아닙니다. 유엔 가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기는 이제 2년입니다.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됐는데 한국의 임기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1년 겹치게 되는 거죠. 내년은. 근데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는 못했느냐?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됐는데 선출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된 거는 1996년에서 97년. 요때 이제 김대중 때겠죠. 그때 처음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2013년에서 14년. 그때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단독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180표니까 3분의 2 이상을 땄으니까 이런 거 상당히 잘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뭐 유엔 대사부터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 이런 걸 이제 성공 못 시키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이제 위상에 걸맞는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럴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하도 개판을 치니까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잘해봐라는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해준 것이니까 막 그렇게 좀 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진출하게 된 나라는 아프리카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알제리아하고 시에라리온. 알제리아는 불어 쓰고 시에라리온은 영어 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아나. 요거는 남미인데, 요 가이아나는, 남미는 이제 거의 대부분 스페인어 쓰죠. 브라질은 포르투갈 쓰고. 근데 요 나라는 영어 씁니다. 영어 쓰고, 그 오른쪽에 이제 수리남이라고 한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게 네덜란드 말 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송령, 불령 기아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스티븐 맥퀸이 나오는 빠뿅, 감옥이 있는 그 자리죠. 그래서 이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슬로베니아가 됐는데, 이게 막바지에 이제 벨라루스하고 경합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팬들은 벨라루스를 유엔에서 이렇게 자리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벨라루스는 탈락이 됐는데,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뉴스가 나올 때쯤 돼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라는 놈이 이제 망언을 했거든요. 북한이 WHO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에 진출했다. 이래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의 수준인데 이걸 옆에 측근들이 막은 놈도 없고 다행히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제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펜스라든가 그 다음에 헤일리 옛날에 미 대사라든가 유엔 대사라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 다 트럼프 정권 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와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됐죠. 그래서 이걸 두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은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와 세트로 3종 세트로 해서 지금 미국에 도전하는 그런 국가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트럼프 눈치를 보지 않고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나 문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권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은 세계 제1등 국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는 나라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이런 망언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표를 찍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좌빨 우꼴 수준하고 미국의 평균적인 시민의식도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한 말로 맨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고 뭐 서구 선진국 봐라 이러는데 지금 서구 선진국들 그 파퓰리즘에 저 양태만 보더라도 도대체 균형 감각이라는 거죠. 국가라는 건 항상 안과 밖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이제 우리만 잘 살겠다라고 한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모든 어떤 그 대외 거리를 끊고 자기들은 영토가 넓고 인구도 많고 경제도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니까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 그게 사라집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뭐 이에 대해서 한국의 그동안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인간들 한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실상인데 이번에 이 WHO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코로나 났을 때 WHO의 사무총장 이게 뭐 친중파다 이디오피아 출신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저도 이제 유엔 국제기구 대표 대사를 한번 하다 보니까 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한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 고위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엔과 같은 아주 그 존엄한 품위가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직한 사람들일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집안 배경도 좋고 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하실지 모르겠으나 사람 별로 차이 없습니다. 이 안에도 부패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리베이트 처먹고 중국 놈들 그거 제가 징계위원회도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당한 국제기구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들 징계위원회를 내려서 징계를 하는데 80% 중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도하게 지금 국제기구에 분담금 많이 낸다고 쳐들어가 가지고는 이런 짓거리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 살아있더니 뭐 중국 자기 아는 업자한테 팔고 그다음에 뇌물 받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 아들 안에서 뭐 바가지 세는 거 밖에서도 세는 거 마찬가지죠. 중국 이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WHO에서 북한을 갖다가 집행이사국 진출시켰다. 이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뇌물이 작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북한이 돈이 없는 북한이 뇌물을 썼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뒷돈을 떼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나 한국이나 막 그런 어떤 국제기구 여러 군데 들어갈 때 돈이 없을 때 이웃 나라들이 돈을 챙겨준 나라가 있었죠. 심지어 어떤 조그만 민간 기구가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는 여기 북한이 이제 가입했었는데 분담금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기구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연체된 분담금을 누가 지불해 주냐 그러면 대만이 지불해 줬습니다. 웃기죠.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90년대 말 2000년 초에 왜 그런 거 아니 북한도 고립돼 있고 대만도 고립돼 있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정부기구도 아니고 하니까 민간기구니까 우리끼리 좀 돕자 이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북한의 연체료를 대만에 지불해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라는 것도 결국에는 각국의 아주 치졸한 그런 치열한 국가의 이게 전투장, 각축장이지 그게 무슨 고상한 어떤 가치를 갖다 구현하거나 그런 조직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강조시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번에 비상임이사국 진출한 거는 지금 가뜩이나 국정서가 이제 굉장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잉태할지 모른다는 이런 그 위험 요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특히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한국으로서는 이런 기회를 더 10분 발휘하는 물론 여기서 비상임 이사국이 된다고 우리 안보 자체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튼튼해지냐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한 소리 더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진출하게 되면은 요 시기 동안에 다른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이제 비교적 좀 이렇게 손쉽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것도 막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미 상원에서 코리아 코카스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하원에서는 2003년에 만들었다가 한 20년 뒤에 상원에서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코카스란 말이 아마 좀 이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여러분 혹시 대학 다닐 때 정치학 개론을 한 번이라도 듣거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코카스란 단어가 그래 생경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정당 정치에서 선거 입후보자나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간부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토픽들 있죠. 그러니까 주요 토픽 중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그래서 이게 상원에서 코리아 코카스를 신설했다는 거는 아마 여기 한국에서도 한국 외교가에서도 아마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지금 조현동 1차관이 그 코카스를 주도한 국회의원 미 상원 의원하고 악수한 그런 장면도 제가 사진에 띄우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한국 정부 사활을 걸고 이 코카스 신설하는데 아마 측면에 조력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이라는 의제가 계속해서 미국 하원 상원에 계속 유지되면서 그게 이제 관심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갖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코카스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의제들을 갖다 탐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된 네 사람 보면은 이제 존 오소프 사람을 한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지아주 출신인데
그다음에 댄 실반 공화당의 엘러스카, 그다음에 브라이언 서츠라고 여기 역시 민주당입니다만 하와이, 그다음에 토디 영, 이것도 민주당인데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인디아나주, 이렇게 네 사람이 아마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존 오스프라는 사람은 이름은 그렇게 외우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긴 한데 그간에 한국 꽤 많이 왔었습니다. 문재인 때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꽤 친한파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런 걸 갖다가 하나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이런 뭐 코카스라든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진출했다, 꽤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꽤 이제 밝은 뉴스가 정치 외교 모델을 이제 깔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재명이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이 두 번이나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제 정말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외교부에 30년 이상 몸담아 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기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그것만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쁜 그 뭐 사업을 하시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뭐 일이라든가 그런데 굉장히 바쁘실 텐데 굳이 이 방송을 시간을 내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그래 뭐 기억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 관제에 갔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죠. 원래는 이 야당의 대표쯤 되면은 그 대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대사가 야당 사무실을 찾아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관제로 갔다, 이건 더 격이 떨어지는 게, 만약에 싱하이미가 관제에 초청했다 그러면은 이제 건상에 만찬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사진은 안 나오죠. 만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들린 이야기 하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도 이제 초청을 했는데 한동훈이 안 갔다 그러더만요. 잘 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그걸 관제에 부른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내보낸 사진 보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45도 머리를 완전히 숙이고 악수하는데 싱하이밍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진을 내보낸 게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나라 대사한테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목내 정도, 10도 15도에서 그냥 약간 역놀리지 않은 그런 죄춤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상대방 어떤 국가 원수 만날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저로 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 사실 불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나라에 있는 대사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 나라 정부를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에티켓이자 법규거든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17세기부터 유럽의 외교가에서 정착되어 오는 하나의 그런 관행입니다. 굳이 이제 그 나라 대사가 뭘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욕짓거리 할 내용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언론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있고 너무나 많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한 사안이나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비판을 갈 때 그걸 굳이 현지 외교관 대사가 할 리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좀 잘못된 건데, 큰 대자도 보니까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데 이 엠베스더라는 거, 이게 메신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사가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럼 옛날 일이고 수백 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전신전화가 발달하고 특히 이번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대사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왜소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 외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통신수단이라든가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장관하고 대통령 총리 선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어느 나라 대사한테 무슨 업무를 준다? 그럼 그 대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런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라는 거는 그저 그 나라에서 예컨대 한국에 오는 중국 대사 같으면 친한 파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가는 한국 대사는 친일파가 돼야 됩니다. 그 나라의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뭐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 같은 놈들 한번 보세요. 친강이라는 놈, 제일 반미적이고 말 함부로 한다는 그런 새끼를 미국 대사로 보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페르소나 논그라타, 그러니까 달갑지 않은 인물, 깊이 인물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원래 저 정도 되면은 그냥 니 오지 마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논그라타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깊이 인물이라는 건데, 어떤 나라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사를 갖다 보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나라의 허락을 얻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을 보내는데 동의하느냐? 그냥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그리먼트, 불어로 아그레망이라는 걸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대사가 그 나라에 와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정인이를 갖다가 문재인 때 미국 대사를 보내려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거든요.
그건 이놈이 깊이 임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깊이 임무라서 못 받겠다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미국 측에서 이랬겠죠. 얘 계속 보내겠다고 하면 페르소나 논그라타 찍을 테니까 그냥 얘 사퇴시켜라. 다른 놈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수혁 대사가 간 겁니다. 뭐 이수혁 대 결국 이제 좌파에 붙어가지고 이제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일단 관료 출신이니까 좀 비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달라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수혁은 주미대사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결국 이자도 제가 옛날에 독일 대사로 1년 모셨습니다만 이자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지간히 그쪽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발언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게 친중 친북을 갖다 외치는 이런 놈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자존심도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나우나 이걸 떠나서 일국의 대사한테 야당 대표가 가서 저런 저자세 얘기를 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중국에 배팅해라 요딴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도 이놈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하라는 그 표현을 저렇게 애들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런 식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이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얘는 대사들이라고 해서 다 별 4개짜리 별 3개짜리가 아닙니다. 대사 중에는 과장급 대사가 있고 국장급, 실장급, 차관급, 장관급 다 있습니다. 다 급수가 다른데 이게 국장급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심의관급, 과장과 국장 사이 정도 되는 직급에 있었던 놈을 갖다가 이제 중국 대사로 한국에 이제 있는 한국 중국 대사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는 꽤 고위직을 중국 대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따라서 만약에 중국 애들이 저런 저급한 수준의 애를 보낸다면 우리도 과장 바로 마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곧 대사를 해야 돼 그런 사람만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꽤 높은 직급을 보내고 쟤들은 저런 하위 직급을 보낸다. 이것 자체가 굴욕 외교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장관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대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 대사로 가면 미 국무장관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심지어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만 하더라도 한국 대사가 그 나라 외무장관 못 만납니다. 기껏해 그 밑에는 실장, 총국장 정도 만나거든요. 의원내각제의 장관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과 우방국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렇게 장관급을 보냈는데 미국은 그렇게 높은 직급을 안 보내죠. 되게 일본 대사, 중국 대사 이런 거 하고 싶어하지 한국 대사 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해서 한 10수년 전부터는 우리도 차관급을 보냅니다. 차관 이하로 하기는 조금 또 너무 그렇고요. 그 미국에서 오히려 또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차관 정도가 가장 경계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도 지금 장관 출신은 대사로 보내질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요런 새끼가 이게 아마 과장과 국장이 중간쯤 된다고 하니 아마 얘가 지난번에 대사가 되기 전에 한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그러니까 주한국 중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이놈 직급이 아마 공사 참사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급이 안 된다는 거죠. 공사 참사관이라는 거는 공사와 참사관 그 사이에 있는 어정쩡한 이제 직급 대직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런 놈이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무슨 역사 왜곡 망언을 했다든지 독도가 저것 땅이라든지 라고 했다 그러면 당장 대사를 초치하죠. 그런 경우에는 네가 맨날 몇 시에 출대라라고 하면 기자들한테 이제 보냅니다. 프레스 리리즈를 합니다. 그럼 기자들이 그 시간에 딱 곧 외교부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거까지 다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중국이 싱하임 인마 이거는 그런 사진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표님이 가장 먼저 이거 문제였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살짝 오라고 그랬겠죠. 싱하임이 이제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와가지고 조지고 난 다음에 그거는 기자들한테 무한은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진중 소리 듣는다니까 이 병신아. 이왕 이래 되면은 얘를 쫓아내든가 페르소나 논그라타 찍어가지고 아니면은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아예 모든 외교적 행동에서 배제되도록 노출이 안 되도록 조지든가 라고 해야지. 중국이 지난번에 사드 보복 때 그래 당해놓고도 아주 요딴 식으로 눈치를 본다. 이거 보면 중국이 딱 눈치를 본다고 때가 있죠. 그래 놓고 요것들이 대변인들 중국 공산당에서 하는 대변인들 하는 이야기가 싱하이밍은 원래 정해진 외교관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요딴 소리를 하고 안 자빠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북경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똑같은 수준에. 그랬더니 요놈이 싱하이밍 가지고 조금 조졌더니 그 조진 것도 아니죠. 사실은 뒤에 사후에 약간 어정쩡하게 비판하는 말로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뭐 윤석열도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각급 주요 인사들 다 이야기하긴 했죠. 박지원. 근데 그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한참 떠들고 나니까 24시간 48시간 뒤에 그런 거 나왔다. 나중에 문제가 될 듯 하니까 이제는 이야기 나왔던 거죠. 그럼 그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김계희라든가 그다음에 야당의 행각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한 소리 한다든가 당일날 아무 보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다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보는 가 하는 건데,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한국의 책임입니다. 그간에 문재인 그 이전에 박근혜 때부터 하도 친중 행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박근혜 때는 부분적인 친중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안보까지 이제 완전히 덤태기로 중국에 떠맡기는 그런 사태가 문재인 때 왔기 때문에, 중국은 대륙을 달리는 말이고 우리는 그 말 엉덩이에 붙은 초파리 같은 존재다라고 문재인 지 입으로 했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이 중국 가지고 곧단 발언하는데 이렇게 뭉개고 들어오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아들 책임이 아니고 한국 아들의 책임입니다. 그간에 정부나 언론이나 여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죠.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이라는 놈들, 민노총이라는 놈들, 민노총이라는 새끼들이 옛날에 윤 정부가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박근혜가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고 굴욕적인 외교적 행태를 보였다면 이 새끼들 성명 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노총 뭐 하고 있는데? 한마디 아니잖아요. 따라서 민노총은 친북이라는 거예요. 친중이라는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번 사태로 여러분들은 스펙트럼을 확실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요런 놈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한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교반에도 친중 세력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놈들이냐면은 중국에서 연수받은 놈들이에요. 중국을 흠모해서 중국 간 건 아닌데, 중국이 꽤 이제 뭐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고 안보 외교적으로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중국말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경에 가서 북경대학 같은 데서 중국말을 배우고 연수하고 그다음에 대사관에 근무한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꽤 많은 총영사관들도 있거든요. 제가 듣자니 지방 행사에 어떤 총영사가 가가지고 중국어로 중국 노래를 불렀다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주류는 아닌데 이런 놈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국정원장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옛날에 외교부 1차관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밸런스를 취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국장급 인사들 중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지금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갈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야, 이놈 새끼들은 미국은 군사 동맹이야. 지금은 그런 말을 갖다 할 수 있는 놈도 없다 이거죠. 부하들을 갖다 꾸짖고 후배를 꾸짖는 놈도 외교가 없다 이겁니다. 지 하나 보직 잘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런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치가 외교가 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사건이 이게 잘 터졌습니다. 요게 한국의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좌빨에 속하는 놈들이 얼마나 친중적인가. 과거 조선시대 때 사신대하듯 하는 거거든요. 원세계, 뭐 위안스카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정 간섭하는 새끼들. 요런 게 싱하이밍 대사는 겁니다. 생긴 꼬라지 보세요. 어디 조금만 중국집만 하면 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애를 갖다가 한국에 보내가지고 요딴 무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존 커비가, 미국의 백악관의 존 커비가 이거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압박 전술을 쓰는 거다. 그래 얼마나 한국에 버티는가 보자라는 거죠. 버티고 자시고 간에 이번에 하여튼 이 행태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게 즉각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을 갖다가 맨날 매시 외교부로 출두시킨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한국 외교부와 윤석열, 청와대는 지금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틀려서 반박하세요. 내 후배들, 외교부 있는 애들. 이게 또 이 외교부 일 가지고 하면 더 열받아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터지 빡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